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호주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페널티킥을 넣었던 우리 황 선수가 있었죠. 황희찬 선수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아시안컵의 큰 주리를 보면 중동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강에 오르는 팀을 보면 이란, 요르단, 카타르,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4개 팀 중에서 한 팀 한국을 제외하고 3팀이 모두 중동 팀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중동 팀이 이렇게 강해졌을까 하고, 그러면 한국은 계속 이와 같이 세계적인 축구 수준을 유지하고 또는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동이 이렇게 강했던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중동의 축구 시장이 아주 커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사우디 리그가 그 5일 달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다 영입해서 지금 세계적인 리그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인접국들이 이란,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할 것 없이 그 인접국가 젊은이들이 축구를 열심히 하면 그 빅리그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모든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구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르단, 카타르, 이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생각하면 유럽을 생각하지 않나요? 빅리그가 있죠. 스페인 리그, 영국 리그, 독일 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리그, 이탈리아 리그 등 빅리그가 있습니다. 이 빅리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축구가 강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빅리그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빅리그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아프리카에 축구학교라는 거 만들어서 그에서 신체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를 유소년기부터 육성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유럽에 진출시키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아프리카도 강하고요. 중동도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만 사우디 리그가 정착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나우두라는 선수가 있죠. 포르투갈. 그다음에 마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또 벤제마 같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돈을 많이 주는 사우디 리그에 뛰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 경기를 보기도 하고 직접 관전도 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축구를 하면 얼마나 나중에 축구를 잘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한국이 축구 강국을 유지하지만, 아시아의 강국을 유지하지만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의문만 가질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또는 아시아의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한국은 축구를 잘하는 나라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강인이 있었고 손흥민이 있어서 그렇나요? 맞습니다. 황희찬도 있고. 그 이유는 결국 한국에서 축구를 해서 한국에서만 했다면 손흥민이 그렇게 세계적 스타가 됐을까? 이강인이 한국에서 계속 축구를 했으면 세계적 스타가 됐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본인 코리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메이드 인 유럽, 이 선수입니다. 자, 본인 코리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메이드 인 유럽, 이런 선수예요. 그러면 이런 선수를 계속 만들어낼 텐데 한국에는 대단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국방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방 의무. 그래서 한국인들이 해외를 진출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젊은 유능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도 국방 의무라는 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전략으로서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100년 대계를 위해서 닥터 박은 국방 의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징병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직업군인제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닥터 박 교수, 당신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방부를 폐지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야,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너는 군대나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제 개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누나 한 분 계시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모두 군대 갔다 왔습니다. 3명은 병장 제대. 큰형, 둘째 병장. 저도 병장 제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공군 방위로 일병 소집 해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들 지금 군대 병장입니다. 조카가 군대 갔다 와야 될 조카가 4명 있는데 4명 다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 100% 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 세대까지 병역 의무를 100% 완수한 아주 모범 집안입니다. 국방 의무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방 의무 수행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님도 군대 안 갔다 오셨잖아요. 어떤 연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군대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 모릅니다. 군대 안 갔다 오셨다니까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건이 돼서 갔다 왔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군대 갔을 때 키 1m 67입니다. 제가 67. 체중 53kg 때 군대 갔습니다. 신체적으로 대단히 열악했는데 불구하고 3등급에 4등급 받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1982년에 군대 갔을 때 그래 소문이 많았어요. 서울의 부자들 군대 안 간다더라. 서울의 고관 대장들은 군대 안 간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국방 의무는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무슨 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 안 간다는 많았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정의롭지 않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국방 의무를 그냥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군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거 다시 축구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손흥민 같은 이강인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선수가 20명이 나타난다. 국방을 없어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외 가서 저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이든 경제력이든 기업력이든 모든 걸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의무를 없으면 얼마나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는 꿈을 실현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속히 국방 의무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유럽의 축구를 경기를 보면 그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어떤 특정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정도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예가 프랑스죠. 우리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스타 지단 같은 경우도 알제리계 계통이잖아요. 프랑스의 지금 음바페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튜니지아인가요? 그쪽 계통입니다. 그러듯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순혈제도 우리는 꼭 한국 사람이니까 머리는 검하고 노란색에다가 황색 피부에다가 머리는 곱슬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고 이민 제도를 훨씬 더 완화해서 한국의 국가대표가 모두 다 그냥 한국 사람 피로만 아니라 다른 피도 섞여 있는 좀 뭔가 다양성을 보여주는 국가대표를 계속
구성해야만이 한국이 현재와 같은 축구 강국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강조한 영어 공용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를 상용화해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전문 지식, 노하우 이 등등을 언제든지 외국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젊은이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그다음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들었고 이강인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결국 그 선수들이 축구도 잘하지만 소통 능력인 외국어 능력,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능력이 뛰어나서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축구를 그렇게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왜 그럴까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인간은 싸움을 좋아하는가 봐요. 치열한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싸움의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최근의 전쟁은 예전처럼 보병, 포병 그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참호전이 아니고 그냥 기계, 과학, 기술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적이 어디 있는지 그냥 박격포 쏴버리고 탱크로 진입해버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핵폭탄으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별로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스포츠만은 다른 것 같아요. 축구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 강한 양 세력의 몸과 몸으로 부딪히는 그것이 힘과 힘의 대결, 기술과 기술의 대결, 작전과 작전의 대결을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축구를 잘하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지만 그 국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 축구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뭔가 기쁨을 얻고 그다음에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얻고 자랑스러움을 얻고 하는 것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 국가의 힘이랄까요?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현재와 같은 축구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영어 공용화, 국방부 폐지, 다시 말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자. 그 다음에 상당히 융통성 있는 이미지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